자, 그래서 자 123쪽에 23번 봅시다. 자 이제 자 뭐냐면 얘도 자 x의 로그 2의 x가 8x제곱보다 작다야.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밑과 지수에 다 x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 밑과 지수에 x가 있으니까 로그를 씌워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로그 씌우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진수 조건 써야겠죠. 그죠? 진수 조건 쓰니까 진수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먼저 적어두고 시작합시다. 자, 그러고 자 이제 양쪽에다가 똑같이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지수에 보니까 밑이 2인 로그로 되어 있으니까 아 밑이 2인 로그로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요렇게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자 뭐냐면 내가 양변에 똑같이 밑이 같은 2인 로그를 취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 밑이 1보다 작은 수라고 한다면 내가 이 로그를 취할 때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할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건 이해돼야 돼. 알았지? 이건 이해돼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얘가 앞으로 갈 수 있지? 앞으로 가면은 로그 2의 x가 2개 곱해지니까 제곱이 되고 여기서도 분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3 더하기 2 로그 2의 x로 분해할 수가 있다.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얘를 뭐로 치환하면 되는 거야? t로 치환하면 되는 거다. 요렇게 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이 0보다 작고 t 빼기 3, t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로그로 고쳐야죠. 그죠? 마이너스 1 로그 2의 x가 3까지. 자, 이거 고치는 거 알려줬었지? 이걸 그대로 지수로 올리면 돼요. 그래서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는 크고 로그 2의 x 그 다음 로그 2의 세제곱이 되니까 x가 누구랑 누구 사이? 2분의 1과 8 사이에 있어. 근데 요 범위 안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얘가 답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그러니까 밑과 지수에 로그 x가 있으면 로그를 씌우면 되는데 그 로그 씌울 때 주의해줘. 알았지?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바꿔줘야 돼.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자, 밑에 거 지금 301번만 하자. 301번 두 문제. 요거 두 개 해봐. 특히 내가 말했던 거 301번에 2번 풀 때 주의해. 자, 밑에 있는 거 지금 몇 번? 301번에 2번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본인이 한 거랑 비교해봐요. 301번에 2번. 자, 밑이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지. 자, 이게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씌울 건데요. 자, 일단 진수 조건 쓰게 되면 x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얘기했죠.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를 이렇게 씌울 때는 부등호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자,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x의 로그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가 뭐보다? 로그 2분의 1의 1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반대로 꼭 바꿔줘야 돼. 이거 씌울 때부터 바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아래로 내려가니? 얘가 내려가는 거예요. 얘 통째로가 내려가는 겨.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로그 2분의 1의 x 빼기 2 가로 열고 자, 여기서 얘가 1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x로 분해할 수 있어요. 그죠? 왜? 2분의 1 곱하기 x니까 두 개 덧셈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쪽은요. 16분의 1은 2분의 1이 몇 제곱이야? 4제곱이니까 얘가 4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은 누굴 t로 치환하는겨? 얘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t 빼기 2 곱하기 1 플러스 t가 4 이하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4 이하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 이하다. t 빼기 3 곱하기 t 플러스 2가 0 이하고요. 마이너스 2, 3 요 사이에 있는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죠. 자, 원상복귀 시키면 로그 2분의 1의 x가 3 요거 지수에다 올리라 했지.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2분의 1의 x가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이제 이 로그를 최종적으로 벗기는 x의 범위를 구할 때도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얘가 8분의 1 이상 얘 얼마 계산하면 4가 돼서 4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범위는 다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요게 바로 해가 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알겠지? 왜? 처음에 음. 로그 2분의 1x 빼기 2를 음. 로그 2로 바꿔서 할 때는 그때는 2로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얘도 불편하고 얘도 불편해서 그래서 그냥 2분의 1로 때려서 한 거야. 그렇게 할 땐 괄호 안 바꿔도 되죠. 그때는 부등호의 방향 안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건 이제 2분의 1 요걸 마이너스 1제곱해서 밖으로 빼낸 거잖아. 그지? 예. 그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지금 2분의 1과 16분의 1로 너무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리고 나는 저기 지수에 마이너스 있는 거 싫어한다 했잖아. 저렇게 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돼서 좀 힘들거든요. 자, 넘어가죠. 자, 필수 예제 24번.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나 어제 실수했던 것도 기억나네. 모든 양의 실수죠.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자, 부등식 자, 로그 3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3 로그 깜짝이야 3분의 1이 뒷모습 찍지 마. 몰카하지 마. 자, 얘가 0보다 크다는 게. 자, 요게 항상 성립해야 돼.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양수 x니까 일단은 이게 진수 조건 따진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는 범위가 사실 없어. 그냥 전 구간이에요. 치환합시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얘는 치환 안 된다. 얘는 치환 안 돼요. 내비도잉 오케이? 자,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결국 t라는 게 결국에는 치역이 이 로그 자체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y에 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t는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모든 실수에서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어떤 그래프? 이렇게 둥둥 떠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판별식 t 그 중에서도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고 하면 되겠지. 지금 이제 특강 듣는 친구들도 이거 굉장히 맨날 헷갈려해. 하지만 이 판별식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뜻하는 거지 그래프 위아래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죠. 요렇게. 그것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항하니까 3 로그 3분의 1의 k가 뭐보다 크다? 9보다 큰 거죠. 그지? 3으로 나누면 3이 되고요. 자, 로그 3분의 1의 k가 로그로 바꿔야죠. 그죠? 로그 3분의 1의 세제곱보다 크다. 근데 이제 벗길 때는 k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27분의 1보다 작다. 근데 k도 진수잖아. 그죠? 그래서 0이라는 말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도 마이너스 1 뽑아내서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25번. 그러니까 치환하면서도 그 치역을 생각하세요. 치환하고서 여기는 치환하고 나서 치역을 생각해라. 자, 25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어떻게 돼 있어? 아이고야. 1 플러스 로그 a 그 다음 x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0이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다두. 자, 서다두를 갖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구해라. 범위를 구해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자, 보시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그냥 요거 바로 쓰면 되겠다. 판별식 짝수 판별 씁시다.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더하기 로그 a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전개해 주니까 1 더하기 2 로그 a 더하기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a의 제곱 됐지? 그럼 1 사라지고요. 그것이 0보다 큰 건데
자, 로그 a를 치워내야죠. 로그 a를 t로 치워납시다. 그러면 뭐의 제곱? 2t 제곱 플러스 2t가 0보다 크다.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t가 0보다 크다. t로 묶으니까 t 플러스 1 0보다 크다. 그럼 t가 뭐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t가 0보다 큰 게 되겠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돌려야죠. 자, 로그 a가 마일보다 작고 또는 로그 a가 0보다 크다. 그 지수로 로그로 바꾸니까 로그 a가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로그 a가 로그 1 그죠? 그래서 a가 뭐보다 작고 10분의 1보다 작고 또는 a가 1보다 크다는 게 되는 거야. 양수니까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양수니까 요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밑에 거 네, 요것도 303번만 하자. 303번. 303번만 하자.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뭐야? 자, 로그 부등식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인데, 자, 이거는 공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참고로 로그 부등식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문제들을 보면요, 이 활용 문제들을 대부분 보면 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또는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비율로 증가 감소라고 되어 있으면 곱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알겠죠? 계속 곱해 나가는데 그 일정한 비율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세울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보면은 자, 필수예제 26번을 보니까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래. 아무튼 뭐 그렇대. 자, 2000년 총인구는 1000만 명. 자, 2000년의 총인구는 1000만이고요. 근데 65세 이상 여기다가 65세 이상이라고 좀 여기다 총 이렇게 좀 적읍시다. 65세 이상은 50만이야. 50만. 이 나라의 총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니까 1000 곱하기 자 0.3만큼 증가했다라는 건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그래.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1.03만큼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3%니까 03이지, 그지? 0.03, 그지? 0.03. 그렇지. 0.3%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뭐 x년도 뒤면은 뭐 여기다 x제곱을 해야겠죠. x년도 뒤니까. 그리고 자 65세 이상의 인구는 4%씩 증가, 4% 증가야. 그럼 50 곱하기 자 4%씩 증가하니까 1.04의 x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4% 증가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요. 자, 그때 몇 년도부터 초고령 사회야. 초고령 사회라는 건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체 1.003 아이고야 1.003의 x제곱 분의 50 곱하기 1.04의 x제곱이 자 20%를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바로 요거 이상이 되면 되겠죠. 100분의 20 됐니? 자 이제 이걸 풀려면 양변에 로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00 지우고 0 하나 지워서 0 하나 지우고 약분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이죠. 그죠? 그치? 그럼 곱해 주니까 1.04의 x제곱을 1.003의 x제곱을 나눠주는 게 2를 곱하니까 4 이상이 되는 거겠지. 됐지? 이제 이걸 풀어야 되거든? 그럼 양변에 뭘 씌울까? 뭐 로그 씌워야지 뭐 로그 씌워야지 그죠? 자 로그 씌워서 풀 건데 이거분의 이거는 지금 복이 없지. 그러면 이거 저기 넘겨봐. 그러니까 1.04의 x제곱이 4 곱하기 1.003의 x제곱 이상이다. 이 상태에서 로그를 씌우는 거야. 상용 로그를. 그러면 로그 자 1.04의 x제곱 그 다음에 로그 4 곱하기 1.003의 x제곱 됐니? 자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죠.
x 곱하기 로그 1.04 여기는 로그 4니까 2 로그 2 더하기 x 로그 1.00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됐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로그 1.04가 얼마래? 0.017이죠. 그죠? 그래서 0.017x가 자, 로그 2가 0.3010 두 배 하니까 0.6020 그다음 더하기 자, 로그 1.003이 0.0013이죠. 0.0013x 됐죠? 그럼 얘를 이항해야지 뭐. 이항해 주니까 0.017에서 얼마 빼야 되냐? 0.0013을 빼니까 얼마 되니? 7, 5, 1, 0, 0.0157 x가 되겠죠. 0.6020. 아따. 그 양변에 1000 곱하네. 아, 만 곱하나? 만 곱하면 157x가 6020 이상이 되겠죠? 그럼 x는 157분의 6020인가 그죠? 6020 나눠야 되네. 4 안 되고 3인가? 3, 7에 21. 5, 3, 15. 그 다음에 1, 3, 3, 4인가? 그럼 131이죠. 얼마가 되니? 4? 4가 되지, 아니다. 8? 8. 8, 7에 56. 5. 그 다음 8, 5, 40. 그 다음 4, 1, 8, 8, 2. 됐네. 아무튼 38점 얼마잖아. 얘가 대략적으로 38점 얼마니까 그 몇 년 뒤? 39년이네. 39년 뒤에는 뭐 39년이 들어간 39년부터 그러니까 38점 얼마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2번이 되겠네. 38년에서 40년 사이에 그지? 이 38년하고 39년 그 사이에 넘어가는 거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식 세워서 하는 거라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게 306번이야. 306번 식 세워서 해보자. 306번. 자, 우리 세 단원 자 130쪽에 볼 건데 자, 우리가 뭐부터 새롭게 정의할 거냐면 각부터 새롭게 정의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은 어떻게 재? 얘들아, 각은 어떻게 재? 각도, 그지? 각은 각도기로 재요. 그죠? 각도라는 건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두 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변과 그 안쪽에 있는 각도를 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이라고 했었고 요렇게 일직선 같은 경우는 뭐 평각이란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평각이란 얘기도 했었어. 근데 대체적으로 각도 잴 때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예각을 우리가 각도로 쟀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요걸 좀 더 바꿔볼 거고 조금 더 심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뭐 할 거냐면 우리가 각도를 재기 위해서 두 개의 직선이 필요합니다. 두 개 직선이 있어야 돼요. 두 개의 반직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어떤 거냐면 자, 밑에 요건 안 바꿀 거야. 요건 안 바꾸는 요 선을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 맨 밑에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선을 시초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반직선 x, 여기를 반직선 y. 그러니까 OX, OY. 그러니까 반직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시초선이라 한다고. 자, 위에서 이제 얘는 가만히 기준이 되는 선이야. 가만히 기준이 되는 선이고 이 반직선 OY를 이렇게 올리면서 각도를 바꾸면서 잴 거란 얘기야. 알겠어? 그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경을 해. 그래. 동경. 움직이는 선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동경이 있어요. 그 동경을 가지고 동경을 움직이는 선이라서 그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요 각도, 여기 각도를 이렇게 화살표가 중요해. 화살표. 시초선으로부터 이 동경까지의 이 각도를 잴 거다. 이 말이야. 각도. 오케이? 이 각도. 오케이? 그러면 그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만약에 둔각이 돼도 그럼 둔각이 되면 예각을 재는 게 아니라 이거 재는 건가요? 네, 맞아요. 둔각이 되어도 이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하는 각도로 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얘가
동경이 밑으로 내려왔어. 동경이 밑으로 내려왔어. 그럼 각도를 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렇게 재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럼 얘는 뭐 거의 뭐 270도도 넘어가는 뭐 무의 각도가 되겠지, 그지? 뭐 근데 이렇게 하는 각도로 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잴 수도 있어, 이렇게. 자, 근데 이쪽 방향, 그러니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재는 것은 양의 방향이야. 플러스야, 플러스. 플러스 몇 도, 플러스 몇 도 하면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재는 것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다못해 이 반대편의 각이 뭐 저기 얼마로 할까? 300도라고 할게. 반대방에 플러스 300도면 그럼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0도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동경은 각도를 몇 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동경은 300도 또는 마이너스 60도로 각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각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재는 거, 음의 방향으로 재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건 뭐냐면 이제 각은 각인데 일반 각이야. 일반 각이란 건 뭐냐면 일반화한 각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뭐라고? 일반화한 각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긴 요 평면에서 각을 잴 때는 몇 도부터 몇 도밖에 못 재는 거야. 양수로 표현하면 0도부터 360도밖에 못 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이상이 되는 각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일반각 형태를 표현하는 거야. 왜냐하면 각도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동경은 요거지만 각을 요렇게도 잴 수 있고요. 그죠? 또 같이 재는 건 뭐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또 이만큼 잴 수 있는 거지. 그것도 결국 동경이 똑같은 거잖아. 한 바퀴 돌아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또 몇 바퀴 돌 수 있어?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또 각을 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동경은 하나인데 사실상 각은 무수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각이라는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거야.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얘가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세 바퀴인지 몇 바퀴 도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동경이 요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각이라서 어떻게 쓰냐면 360n 더하기 알파라고 쓸 거야. 이때 알파가 0 이상 360보다 작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0도부터 360도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각도고요.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몇 바퀴 돌았는가라는 것이 360n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바퀴수야, 바퀴수. 몇 바퀴냐? 몇 바퀴냐라는 것을 이렇게 n으로 표현하는 거고 알파는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이는 양의 방의 그 각도가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약간 정수분, 소수분 같지 않니?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정수분, 소수분. 소수분이 뭘 나타내는 거였어, 우리가? 로그의 숫자 배열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정수분은 자릿수를 뜻하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알파는 내가 눈에 보이는 각도의 위치 그리고 n은 몇 바퀴 돌았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정수예요. 정수. n은 정수야. 그러니까 음수가 나와도 돼요. 음수가 나오면은 어떻게? 마이너스로 한 바퀴 간 다음에 뭐 갔냐 뭐 그런 걸 표시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만 좀 보여줄게. 자, 밑에 있죠, 밑에. 그래서 자, 동경이 이렇게 있어. 자, 시초선이 여기 있고 동경이 있을 때 여기가 30도래요. 그럼 이 동경을 표시하는 방법, 이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얘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30도도 되겠지만 뭐도 된다고. 360 더하기 30도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390도랑 같은 거예요. 그지? 그럼 또 뭐로도 같은 거야? 자, 마이너스 360, 그러니까 거꾸로 한 바퀴 돌았어. 그러니까 거꾸로 한 바퀴 돌았지.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야. 즉 마이너스 360 더하기 30도도 같은 거라서 마이너스 330도도 동경의 위치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요 각도들이 다 어떤 거야? 일반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같은 각인 거야. 동경의 위치가 똑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경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표현법이 여러 가지다라는 거 한 동경이지만
자, 우리 옆으로 갑시다. 이제 4, 4분면. 자, 131쪽.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요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4분면 있죠. 우리 좌표평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다가 이제 각도를 표시해 볼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그리고 어디가 시초선이 되는 거냐? 바로 X축의 양의 방향 있죠. 여기가 시초선이야. 이제 이걸 시초선으로 해서 우리가 동경을 그리고 그 동경의 각도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잖아. 그죠? 자, 1, 4분면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해당될까? 일반각 주위는 알파로 생각하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도부터 어디까지? 90도까지가 닿는 거죠. 그죠? 여기는 90도부터 어디까지? 180까지. 여기는 180부터 어디까지? 270까지. 4, 4분면은 270부터 어디까지? 360도까지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참고로 축은 저기 4분면에 안 들어가니까 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알았죠? 눈이 빠져 있는 거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OP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1, 4분면 위에 있는 각이다, 뭐 3, 4분면 위에 있는 각이다, 뭐 몇 4분면 위에 있는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내가 2240도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서 몇 바퀴인지 해가지고 360n 플러스 알파, 이 알파를 구해서 몇 4분면 위에 있는 각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냥 360을 나눠가지고 나머지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에다가는 좀 체크해 둘게요. 4번에다가는 좀 별표나 뭐 중요 표시 좀 해놓을게. 이게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나누면 되니까 그냥 뭐 이해가 돼요. 소소하게 이해가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조금 좀 이해가 좀 필요해요.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돼. 자, 뭐냐면 동경의 위치 관계야. 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 두 개의 각도 사이에, 두 개의 일반각 사이에 바로 수식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자, 동경이 똑같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의 각도가 뭐 얘가 알파라고 하고, 또 하나의 각도가 알파로 할까? 알파 더 큰 걸로 해야 되네. 알파를 큰 걸로 합시다. 요렇게가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하나가 한 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그냥 일반각이라서 그냥 각도라 생각하게 되면, 자, 누구에서 누굴 빼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만큼이 사라지죠. 이만큼이 사라지니까 뭐가 남니? 한 바퀴가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일반각을 빼면 360n만 남는다. 바퀴 수만 남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만큼을 뺐으니까. 이 몇 바퀴 돌았든지 간에 거기서 이만큼을 제외했으니까. 그럼 얘가 사라져서 바퀴 수만 나와. 바퀴 수만.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두 동경이, 근데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서 두 동경이 그 한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두 동경이 한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개가 반대인 거지. 그래서 방향이. 자, 그럴 때는, 자, 이렇게 제일 큰 각을 알파라고 잡아. 그 다음 조그만 각을 베타라고 잡으면 느낌이 더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어? 느낌 어때? 빼야 돼요. 빼면 뭐가 나? 빼면 뭐가 돼서 빼면 여기 사라져서 뭐만 남겠어? 요거 평각만 남겠지.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기 보다 물론 앞에다가는 저거 붙어야 돼. 360n 플러스 180 이렇게.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거. 알았지? 이 됐죠? 이렇게 180도만큼의 남는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X축 대칭. 그림 그리면서 이해해요. 그림 그리면서. 자, X축 대칭이면 요렇게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길이가 똑같은 거야. 길이가 똑같아요. 자, 근데 동경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양의 방향으로 재는 거잖아. 요렇게가 알파. 그리고 요렇게가 베타야. 근데 x축대칭이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 같은 거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겠지, 그지? 그쵸? 자, 그러면서 문제. 두 개를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더해야 돼, 더해. 더하면은 여기가 채워지니까 한 바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n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림 보고 이해해.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y축 대칭. 거기 아마 그림이 있냐? 책에? 그림이 밑에 있네. 밑에 있죠? 요 그림 보고서 너희가 잘 적어봐봐. 특히나 뭐 요런 힌트 있죠? 요런 힌트는 적어놔. 요런 힌트 같은 건 적어놔. 이렇게. x축 대칭에 요거 밑에다가 베타가 되는 거, 같아지는 거 표시하라고. 거기 표시 안 돼 있잖아. 아, 돼 있나? 안 돼 있으면 해놔. 자, y축 대칭은 자, 요렇게 생겨. 요렇게 했죠? 자, 여기가 길이가 각도가 똑같아. 자, 요렇게가 알파, 요렇게가 베타인데요. 자, 이거는 빼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이거 한번 보면 어때? 빼야 돼, 더해야 돼? 모르겠지? 자, 힌트 주면 돼요. 자, 여기가 똑같다는 건 여기가 베타도라는 거야. 그쵸? y축 대칭이니까. 그럼 두 개 뭐 해야 되겠어? 더하면 뭐가 되겠어? 360n 더하기 반바퀴 180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y는 x 대칭이죠. 자, y는 x 대칭은 자, 요거는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해. 요건 잘 안 나와요. 요건 잘 안 나오는데 주로 나오게 되면 2번이 나오거나 아니면 3번, 4번? 그러니까 주로 나오게 되면 요거 1, 2, 3, 4 안에서 나오고 5번은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야. 5번은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일단 나와 있으니까 해야죠. 자, y는 x 대칭이라는 건 요렇게 해서 여기 각도가 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큰 각도를 알파, 이 조그만 각도를 베타인데 대칭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어? 베타라는 각도가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두 개 더하면 답이 나오죠? 두 개 더하면 360n 더하기 얼마? 90도 이렇게 90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 딱 더하니까 여기 다 채워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외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수식으로만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림으로. 알았지? 자, 요거 자 이해됐죠? 자, 이제 문제 풀자. 자, 다음 페이지 132쪽인데 야, 이제 그림 그리는 거 하지 마. 320번을 하지 마시고요. 자, 밑에 보면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표현하는 건데 요거 한번 다 해볼까요? 321번부터 323번까지. 앞에다가 내가 홀수번은 써줄 테니까 모르겠으면 보고 따라해봐. 321번은 자 그냥 표현하면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눈에 볼 때 70도 되어 있잖아. 그러면 360n 플러스 70도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앞에다가 360n 붙여야 돼.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140도 돼 있죠. 근데 일반각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안 돼. 그래서 360n 더하기 360에서 140을 빼서 어떻게? 360n 더하기 220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도 써야지 도. 그럼 마이너스는 항상 어떻게? 마이너스는 그냥 360을 더해서 그냥 플러스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세요. 322번 같은 경우는 3번만 할게요. 내가 몇 바퀴인지를 알아도 n으로 표현하는 거야. 몇 바퀴인지 알아도 이렇게 n으로 표현하세요. 몇 바퀴인지 알아도 n으로 표현하시면 돼. n으로. 뒤에는 요 표현이 중요해. 뒤에 있는 요 도가 중요하다. 나머지는 한번 해봐요. 4분면은 뭐
해보면 되니까. 자, 우리 저기 필수 예제 1번 봅시다. 자, 1번각. 자, 다음 각을 360n 플러스 알파로 표현하는 방법 나타냈을 때 알파가 가장 작은 것은 그럼 표현해 봐야죠. 자, 1번 마이너스 500이야. 자, 마이너스 500은 음수인데 마이너스 360보다 조금 더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720에다가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360의 2배. 얼마 더하면 되겠어? 얘가 500도니까 220도를 더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게 바로 알파 값이다. 됐나요? 자, 다음 2번. 자, 마이너스 300도야. 마이너스 300도는 360보다 안쪽이니까 마이너스 360 더하기 60도.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다음 3번. 3번은 자, 마이너스 100도. 100도도 360보다 안쪽이니까 마이너스 360 더하기 260도인가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400도. 자, 400 같은 경우는 360 더하기 40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5번은 700도. 700도는 720에서 720 안 되는구나.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럼 360 더하기 340도 이거죠. 답은 뭐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제일 작은 거니까. 이해됐지? 이렇게. 민조 이해됐어? 자, 다음 2번. 자, 잘 보세요. 세타가 1, 4, 5면 자, 이걸 세타를 세타를 요렇게 얘가 뜨 발음 아니지 이거? 이거 우리 발음교 쓸 때 요거 그 약간 TH 발음 아니야, 그죠? 번데기 발음.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요거 시그마래, 시그마. 자, 이 시그마가 1, 4, 5면 각이라고 했을 때 자, 1, 4, 5면이면 몇 도부터 몇 도 사이니? 1, 4, 5면이면 0도부터 90도 사이죠. 근데 사실 0도 90도는 우리가 일반각 뒤에 있는 알파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건데 내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는 거야. 1, 4, 5면의 각이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n 플러스 360도와 360n 플러스 9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 3분의 세타의 각도가 몇 3면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요걸 이제 3으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누면 자, 120n보다 크거나 같고 120n 플러스 30도보다 작은 거겠지, 그지? 이렇게 따라왔어?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이제 n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n에다 어떻게 대입하냐? 0부터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돼. 차례대로 뭐 0, 1, 2, 뭐 3까지만 대입할까? 자, 0을 대입하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나오니? 0도부터 30도까지 나오니까 얘는 1, 3면 위의 각도구나. 됐지?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20도부터 150도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2, 4면의 각이구나. 됐어? 그 다음 3을 대입하면 360부터 360 더하기 30도니까 다시 뭐로 돌아왔어? 1, 4면으로 돌아왔네. 그지? 2를 아직 대입 안 했구나. 2 대입하면 240부터 270인가? 그죠? 270. 이건 몇 4분면이야? 3, 3면 각도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3 대입하면 다시 1, 4면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3개만 쓰면 된다. 1, 2, 3, 4분면 지난다. 이해됐어? 가야 돼? 질문. 내일 보자. 숙제 해와야 돼, 숙제. 알지? 오케이. 자, 밑에 있는 거 요거 둘 다 해봐요. 둘 다. 3, 2, 4, 3, 2, 5.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필수 예제 3번인데 자, 동경의 위치 관계. 저기 오른쪽에 제가 칠판에 안 지웠어요, 일부러 칠판에 1, 2, 3, 4, 5 요거 5가지 안 지웠으니까 요거 보고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 자,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자, 일치한다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바퀴수가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360n이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됐지?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동경이 일치하면 바퀴수만큼 나온다. 그럼 몇 세타가? 4세타가 360n이죠. 그죠?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는겨? 90n이네. 그지?
근데 n은 정수기 때문에 각의 크기인데 자 문제 보니까 세타가 0부터 360 사이에 있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n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1, 2, 3까지만 대입하니까 90, 180, 270 요렇게 3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세타. 이해됐죠? 그러니까 꼭 이 범위를 신경 써야 돼요. 범위를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n에다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거 몇 번 해보냐면은 자 326번과 327 요거 두 개만 해봐. 326, 327 x축 대칭이랑 요거 저기 일직선만 해봐. 자 뭐냐면 자 먼저 할 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방금까지 썼던 평소에 쓰는 각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 그래. 사실 저는 이게 왜 60분법인지는 저는 몰라요.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전 60분법이 왜 60분법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건 알아. 이제 호도법은 알아요. 희한하죠? 호도법은 알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는 60분법이라 해서 0도부터 360도가 한 바퀴가 되는 것을 우리가 60분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360도 이렇게 쓸 거야. 근데 호도법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호도법은 자 먼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요. 이것을 우리가 단위원이에요.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 그래.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호도법은 자 이 각도를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 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를 우리가 1도라고 안 하고 1라디안이다 라고 정의한 게 바로 호도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1도가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건 상관없는데 일단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우리가 1라디안이다 이렇게 1라디안 이렇게 얘기해요. 1라디안.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뒤에서 그냥 1도다 그냥 도라고 얘기하긴 할 건데 엄연히 말해서 도는 우리가 60분법에서만 쓰는 거고요. 이 호도법에서의 단위는 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의미는 이해됐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고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반지름을 1이라고 뒀어.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원의 전체 둘레 원주가 어떻게 돼? 원주가 어떻게 되니? 원의 둘레 2파이죠. 맞아요? 2파이야. 자, 지금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일 때 1라디안이라 했어. 근데 원의 원주가 2파이네. 그러면 이 전체 각도가 몇 라디안이 될까? 아니, 내가 설명을 했는데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다시. 지금 내가 그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으로 했을 때 얘가 1,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1라디안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1인데 이 원의 전체 둘레 길이가 2파이라고. 그럼 이 전체를 해당하는 이 각도가 뭐가 되는 거야? 2파이 라디안이지. 이게 1라디안일 때 1호의 길이가 1이었잖아. 1이었잖아. 그럼 2파이면 2파이죠. 이렇게. 됐니? 자, 근데 우리가 한 바퀴를 몇 도라 그래? 360도라는 거잖아. 호도법에서는 한 바퀴를 2파이 라디안이라 그래요. 이렇게 2파이. 됐어? 그러면 내가 360은 2파이의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절반으로 나누면 파이가 180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뭘 고쳐야 돼? 이제 내가 호도법이라는 걸 알았고 호도법은 그냥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1라디안이라고 이 기준점을 잡는 거구나. 그리고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거가 호의 길이가 2파이니까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구나. 그죠? 근데 그게 뭐에 대응되는 거구나? 360도에 대응되는 거구나 까지는 알았어.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그러니까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지?
자, 이 비례식으로 원래 푸는 거야. 비례식으로. 어떻게 푸는 거냐? 자, x. 내가 이번에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쳐볼게. 지금 첫 번째 거, 요거 1번부터. 자, 1번부터 고치면 6호. 자, 내가 x도가 있어. 원래 x도는 뭐야? 360도가 전체잖아. 그죠? x 대 360은 내가 요걸 변환하는 것을 y 라디안 할게. y 라디안은 몇 도다? 2파이 라디안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내항 외항 곱하니까 2파이 x도는 360 y 라디안. 내가 알고 싶은 건 y 라디안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y는 360분의 2파이 x, 즉 뭐냐면 180분의 파이 x 요렇게 곱하시면 돼요. 이게 일단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건데 더 쉽게 하는 거 알려줄 거야. 근데 일단은 비례식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내가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고치고 싶을 때는 얼마를 곱하면 되냐? 180분의 파이만큼을 곱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180분의 파이만큼을 곱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 식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호도법이 나온다. 자, 두 번째. 호도법에서 60분법을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건 x 라디안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y도로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내항 외항이니까 360도 x는 2파이 y도. 그래서 y로 고치면은 y는 2파이분의 360x인데 결국 파이분의 180x거든?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건데 이거는 곱하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파이에다가 180도를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를 기억해.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거 있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고 호도법에서 60분법을 갈 때는 파이에다가 180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보여줄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먼저 자, 30도 있어요. 30도를 내가 호도법으로 고쳐볼 거야. 30도를 호도법으로. 자, 어떻게 하라 했어? 30도를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라 했잖아. 그지? 그럼 몇 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야. 됐니? 이렇게. 그 다음, 자, 하나 더 해볼게. 45도. 45도도 60, 호도법으로 고쳐볼게요. 그럼 180분의 파이 곱하기 45도에서 약분하니까 4분의 파이가 호도법으로 고친 각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거꾸로. 이번엔 호도법에서 60분법 가볼게. 호도법에서 6분의 파이란 각도가 있어요. 3분의 8, 3분의 파이. 그러면 내가 뭐 하라 했어? 파이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 180 대입하라고요. 그럼 3분의 180도라서 60도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2분의 파이요. 2분의 파이는 60분법 고치면 2분의 180도라서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하는 게 호도법, 60분법, 호도법으로 고치는 방법이에요. 라디안도 도에서 라디안 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표 있죠? 표. 사실 이걸 외우면 좋긴 해요. 밑에 보면 60분법과 호도법이 0도 0, 30도 6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120도 3분의 2 파이 쭉 있거든?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적어도 그 30, 45, 60, 90까지는 외워놔라. 알았지? 90까지 외워놓고 나머지는 뭐 대입해서 푼다고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둡시다. 오케이? 자, 다음.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호도법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됐을 거예요. 자, 또 뭐 할 거냐면, 자,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하는 법이 있었어요. 일반각. 어떻게? 360n 더하기 알파로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60분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기를 호도법 표기로 바꾸게 되면요. 아까 전에 360에 대응되는 게 몇 파이라 그랬어? 2파이야, 2파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2n 파이 플러스 세타. 세타는 얘를 호도법으로 고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0도부터 360도까지였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0 라디안부터 어디까지? 2파이 라디안까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60분법을 잘 안 쓸 거예요. 이제 대수부터는 어떻게 쓴다? 다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호도법으로 다 고쳐서 풀 겁니다. 호도법으로 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가 몇 동가 몇 동가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쓸 거란 얘기야. 네. 자, 6분의 파이는 몇 도인데 머릿속에서 바로 환산이 돼야 돼. 사인 30도가 되는 거고 30도에서 사인 값은 네, 2분의 이렇게 3번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정이 머릿속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았죠? 요거 이따가 우리 복습할게. 이따가 삼각비. 자,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일반각 표현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할 거야. 왜 굳이 일반각을 왜 호도법, 그러니까 왜 60분법을 왜 굳이 호도법으로 고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고치는 이유는 뭐 별다르게 뭐 그건 없고 얘가 이 각도가 보면 이 각도가 뭐랑 일치하는 거야? 원주랑 일치가 돼요. 이거 때문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심각이라는 중심각을 이 호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제 원의 둘레 공식을 바꿔볼 거예요. 호의 길이. 자, 원래 호의 길이 있죠.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요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60분법 x도라 하면은 반지름이 r이면 어떻게 썼어? 2파이 r이야. 2파이 맞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도 했었잖아.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요. 호의 길이. 오케이? 호의 길이. 자, 근데 이것을 내가 뭐로 고치면? 라디안으로 고치게 되면요. 봐봐. 아까 전에 1라디안일 때는 그 같다고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호의 길이가 바로 r세타예요. 간단해져서 그거는 간단해서 r세타야. r세타. 호의 길이는 r세타. 자, 여기서 식을 바꾸면 돼. 뭐냐면 자, 2파이가 바로 저기잖아. 그러니까 360분의 파이 뭐라 해야 돼? 요거랑 요거 한 게 곱한 게 바로 세타예요. 세타. 곱하면 이게 180분의 파이 x거든? 그게 바로 세타였잖아. 어디 있어? 180분의 파이 x. 어디 있어? 요거잖아. 요게 바로 요 호도법의 표현하는 세타가 돼버려서 그냥 r세타 쓰면 돼. r세타. 호의 길이.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 넓이.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로 구했었거든? 근데 호도법으로 쓰면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예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r 제곱 세타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2분의 1 rl. l은 호의 길이야.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호도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rl 호의 길이는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r세타 이렇게. 민주야 졸린 거 아니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 거거든? 자, 우리 137쪽. 갑자기 뭐 새로운 거에서 다 멘붕 오신 거 아니죠? 자, 이제 첫 번째 보니까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고치는 문제네. 그죠? 자, 어떻게 하라 했었냐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를 붙여요. 이렇게도 기억하면 좋아요.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를 붙여라. 또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라.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보니까 120도야. 자, 120도는 180분의 파이 곱하기 120이니까 공 하나 지우고 6 나누니까 6, 38, 6, 20이라서 3분의 2파이. 요거는 라디안 안 써도 돼. 그냥 3분의 2파이다 라고만 쓰면 돼요. 자, 다음 3번. 마이너스 144. 마이너스 144. 자, 얘도 180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44야. 그러면 12로 되나? 12? 12로 하면 15인가요? 12죠? 3 나누면 5, 4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파이가 돼요. 됐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다음 330번.
자, 60분법,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칠 때는 파이 대신에 180 대입하라 했지?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180. 그래서 나누니까 몇 도다? 150도가 되더라. 150도. 그 다음 3번. 마이너스 3분의 4파인데 파이 대신에 180 대입하는 거예요. 곱하기 180. 36. 그래서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일단은 329랑 330 요거 고치는 건 빨리 해봐. 고치는 것만. 자, 331번. 자, 1번 보면은, 자, 6분의 17파이를 우리가 일반각 표현으로 표현할 때는, 2n 파이야. 그러니까 2파이로 좀 나눠 봐야 돼. 얘는 그러면, 6, 38. 6이 12보단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2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10이니까.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된다? 그래서 2n 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짝수 파이만큼 없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은 5분의 28파이거든? 그럼 짝수 파이니까 5, 4, 20이죠. 그래서 20파이 더하기 5분의 8파이.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5분의 8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32번을 해볼 건데 전 2번만 할게요. 자, 2번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R이 4cm고 자, 세타가 중심각이 60도로 되어 있어. 60분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호도법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자, 어떻게? 180분의 파이 곱하기 60이 되니까 약분하니까 3분의 파이 호도법 고쳤어. 그러면 호의 길이는 R세타예요. 호의 길이 R세타 곱하니까 3분의 4파이가 호의 길이.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 방금 구한 L을 쓰면 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L 3분의 4파이. 계산하니까 얼마다? 3분의 8파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안 한 거 있죠? 331번에 2번, 4번, 332에 1번. 이거 빨리 해봐. 자, 다음이요. 자, 필수예제 4번. 자, 요것도 차근차근 봅시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인데, 자, 그럼 결국 고친 거죠? 자, 75도가 12분의 5파인데, 뭐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게 좀 쉽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파이에다가 180을 대입을 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6, 22, 6, 3, 18. 그죠? 그럼 약분하니까 15가 나와서 곱하니까 75도 나오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게 더 쉽더라고요. 다음 2번. 자, 160도. 그것이 5분의 4파이다. 그러면 당연히 5분의 4에다가 180을 곱하는 거라서 약분하니까 5, 3, 15, 5, 6에 30이고 4 곱하니까 안 나오네요. 그죠? 자, 몇 도 나오니? 144도인가요? 예,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됐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네요. 자, 다음은 자, 5번. 자, 이제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건데, 자, 1번 300도예요. 자,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었어? 일단은 얘는 저기 180분의 파이 곱해야지 뭐 어떡해. 만약에 얘가 360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해주면 돼. 이해됐죠? 그럼 2n 파이 플러스 무식기를 표현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360을 안 넘어가죠? 이 각도 자체를 호도법으로 고쳐야 되는겨.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6, 38, 6, 5, 30. 그래서 네, 이거 그냥 3분의 5파인데 뭐 굳이 일반각 표현을 했으니까 2n 파이 플러스 네, 3분의 5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호도법으로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생각해. 호도법으로 고치고. 자, 2번은 마이너스 210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0부터 출발하는 거죠. 일단 저기 일반각 형태로 표현해 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가 플러스 150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바꿔주면 돼. 이 앞에 거는
그냥 2n 파이로 바꾸면 되고요. 150은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호도법 만들면 돼요. 00 지워주고 3, 68, 3, 55. 그래서 2n 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자, 밑에 거 지금 둘 다 해봐. 333, 334. 둘 다 해봐. 자, 우리 다음 봅시다. 자, 공식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호의 길이는 r세타,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표현하거나 2분의 1 rl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만. 자, 지금 문제 필수 6번 보니까 자,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호의 길이가 l이 2파인 중심각의 크기와 세타와 넓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넓이부터 구하자. 넓이는 2분의 1 r 그 다음 l이라서 답은 뭐다? 넓이는 4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은 어떻게 구한다? 중심각은 l은 r세타라 했으니까 2파이는 4세타. 그럼 4로 나눠주니까 세타가 뭐분의 파이? 네, 2분의 파이가 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7번. 자, 7번 같은 경우는 둘레 길이가 8이야. 자, 둘레 길이가 8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냐? 호의 길이와 둘레 길이는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2r 더하기 l이 바로 호의 둘레 길이가 8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죠. 됐니? 근데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뭐 호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 호의 길이는 8-2r로 고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자, 넓이 어떻게 해요? 넓이는 2분의 1 r을 쓸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r 곱하기 8-2r 됐어? 자, 전개하니까 4r-r 제곱이 되고요. 자, 얘가 바로 뭐야?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그지?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4가 필요하고 4를 빼주면 마이너스 r-2의 제곱 더하기 4가 돼서 자, 꼭지점이 얼마일 때? r이 2일 때 최대값이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4가 되고요. 그때 반지름은 2가 되는데 뭘 구하는 거야? 그때 중심각 크기죠. 그럼 r이 2가 되고 넓이가 4가 되는 중심각 크기니까 자,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r이 2니까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호의 길이는 바로 r세타, 2세타가 되는 거니까 세타는 얼마다? 세타가 2야. 세타가 2. 2 라디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랑 4를 쓰시면 돼. 자, 밑에 거 지금 요거 네. 335랑 337. 335랑 337 요거 두 개만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하기 전에 삼각비만 복습을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 삼각비를 복습할 건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60분법 있죠? 그걸 호도법으로 최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60분법으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뒤부터는 다 호도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각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호도법으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삼각비라는 건 이렇게 삼각형 ABC에서의 이렇게 변이 있고 요걸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세 가지의 비가 있는 거야. 자, 먼저 사인 같은 경우는 뭐분의 뭐가 되니?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지, 그지? 빗변분의 높이, 사인. 그 다음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밑변이 된다.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 탄젠트는 뭐가 되네? 밑변분의 높이가 돼서 C분의 A다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니? 자, 그래서 내가 요걸 이용해서 내가 삼각비를 구할 건데 자, 꼭 기억해놔야 돼. 이건 저기 써줄까 그래도?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 얘는 빗변분의 밑변. 얘는 밑변분의 높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특수각들을 정리해 줬었을 거예요. 특수각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저는 이제 라디안으로 다 쓸 거예요. 0도, 그 다음 30도는 6분의 파이예요. 그 다음 45도는 4분의 파이예요. 60도는 3분의 파이예요.
90도는 2분의 파이야.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요. 자, 사인 0도, 코사인 0도, 탄젠트 0도는 0, 1, 0이에요. 그 다음, 자, 사인 6분의 파이, 즉 30도는요, 사인은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3분의 루트 3이요. 4분의 파이, 즉 45도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1. 그 다음, 사인 60도, 60도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 2분의 파이 90도 할 때는 1, 0. 요거는 값이 없어요. 이거 너무 커요. 너무 큰. 요렇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것을 내가 호도법으로 고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외워서 쓸 거야. 이제 막 적용할 거니까 꼭 기억을 해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랑 더불어서 또 기억을 같이 해둬야 되는 게 자, 어떤 거? 삼각형의 그 길이의 비. 여기가 6분의 파이, 즉 30도일 때 2대1 때 루트 3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4분의 파이 45도일 때 1대1 때 루트 2. 그 다음 60도인 삼각형 자 2대1 때 루트 3. 아 이거 저기 3분의 파이라 써야 되는데. 자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삼각비, 그러니까 저기 삼각함수를 통해서 삼각함수를 좀 구할 건데 또는 동경 어디냐 그러면 이제 좌표평면에다가 내가 120도, 그러니까 사인 120도 같은 거 이제 구할 거야. 사인 120도면은 뭐 3분의 2파이 이런 것도 이제 구할 거야. 사인 3분의 2파이를. 그럼 이걸 동경을 그려서 풀어야 돼요. 이게 120도거든? 120도만큼의 그림을 그려야 돼.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가 120도잖아. 그지? 요거의 사인 값을 어떻게 구하냐?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가 60도의 그림이 되겠죠. 60도. 2대1 대 루트 3을 통해서 사인이니까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동경을 그리고 새로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90도 안쪽의 각이 아니라 90도가 넘어가는 각의 동경을 그리고 그 동경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 뭐 길이의 비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호도법, 60분법 막 혼용해서 쓸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 자, 끝. 자, 다음 주까지 어디까지? 141쪽까지. 그러니까 호도법까지야. 자, 개념 원리는 141이고요. 자, RPM 같은 경우는 RPM은 좀 많다. RPM도 해오시면 되는데 호도법까지니까 네, 이거 68쪽인데 68쪽에 유형 5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알았죠? 68쪽에 유형 5번까지 해오시고 다음 주에 질문 받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끝!